7대3 합의 거절, 박수홍 결국 친형 고소. 이 고소고발 문제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요, 이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개그맨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결국엔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를 했군요. 네, 바로 어제 결국은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했습니다. 네, 이 박수홍 씨 고소 고발로 가기 전에 먼저 친형 측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양쪽의 재산을 똑같이 7대3으로 나누자.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같이 기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기다렸는데 전혀 여기에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박수홍 씨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합의 금액 일각에서 초창기에 100억이 넘는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100억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가타부타 말이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금액이 적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고소를 할 때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큰 돈이라서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횡령한 재산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또 이거를 함께 기부하고 사회 봉사를 하자 제안했음에도 친형이 합의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침묵하던 박수홍 씨의 형은 최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박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 기자, 네.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형 한동안 침묵했었는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친형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박수홍 씨와의 이 갈등이 시작된 게 작년 초,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박수홍 씨랑 23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제 93년생 여자친구를 가족한테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소개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불거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박수홍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여자친구 명의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횡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런 사생활 폭로 이거는 흠집내기이고 여기에 대해 일체의 어떤 대응 없이 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쭉 이제 보도를 하는데 결국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 쪽의 일각에서는 이게 30년 전의 횡령 사건까지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령죄 공소시효가 지금 15년이라는 거죠. 최대. 예를 들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되는 특경가법의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더 늘어나지만 이 경우는 어찌됐든 15년 적용을 할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오기 전에 저도 찾아봤더니 횡령죄 중에 상당히 법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입니다만 포괄일죄라는 그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포괄일죄요. 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네. 지금 박수홍 씨의 경우는 91년, 2년부터 형이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해서 업무가 지속이 됐다면 중간에 그게 끊어지지 않고 동일인이 계속해서 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의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상당히 법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했던 횡령건을 함께 묶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일죄라는 이 혐의를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아마 법률가들의 얘기가 있나 봐요. 이건 변호사들이 또는 고소를 직접 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걸 거고 저는 이 박수홍 씨 관련해서 처음 저희들이 다룰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 공인의 무게. 네. 박수홍 씨는 본인이 사실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 간의 다툼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미지의 손상이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연예인의 무게라는 게 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연예인들은 이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어떤 경우는 우상이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내가 커서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가능한 제가 보기엔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조금 더 모범이 돼줬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조금 더 선한 그러려면 사회봉사 또는 남들을 돕는 이런 걸로 좀 뉴스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했는데요. 물론 박수홍 씨는 형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가능한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소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포츠계 학폭 논란을 야기했던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얘기입니다. 윤정 기자, 네. 학폭 논란 이후에 좀 자숙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벼랑간 고소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2달여간 이 자숙하던 와중에 들려온 이 행보가 피해자에 대한 고소 소식입니다. 이다영, 이재영 자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네. 학폭을 폭로한 피해자를 이 고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다영, 이재영 자매 측은 폭로 내용에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이 포함이 돼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소송을 준비한다라고 전한 건데요. 이미 증거 수집도 어느 정도는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사과를 하고 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만날 수 없어서 답답했다라는 주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그중에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걸 나는 바로 잡으려 한다. 네. 그럼 이 고소건에 대해서 여론은 좀 어때요? 네,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싸늘한 반응이에요. 네, 학폭으로 무리를 빚고 자숙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한다는 소식에 이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연이어서 달고 있는데 이 자숙이 아니라 이를 갈고 있었던 거냐,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다. 또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 더 어루만져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등등의 이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배구가 시작하기 전부터 올 시즌 우승은 김연경과 이 쌍둥이 자매가 소속된 흥국생명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흥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에 승승장구했는데 이 학폭 논란 이후에 급격히 추락하면서 결국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모아봤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 배구단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 새로 합류하게 된 이다영입니다. 저는 재영이랑 같이 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한국생명 팀에 들어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정말 행복해요. 사실 시즌 중간에 주전 선수 2명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선배 울지 마. 왜 울어? 언니랑 있으면 괜찮아. 언니랑 있으면 이제 나와. 언니랑 있으면 이제 나와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사실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소 의원님, 네. 자숙 대신에 고소를 택한 쌍둥이 자매, 어떤 심경일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이르지 않나.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어떤 사과 이런 것들을 해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어떤 코트에 복귀를 하더라도 해야지. 네. 지금 지난 2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건 자체가 저 사건에만 그친 게 아니고 배구계 전반의 학폭 사건으로 번졌고 나아가서 스포츠계 전반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런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그 당시 폭로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일부가 거기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전체 큰 틀 자체는 피해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그 당시에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었다. 정말 사죄 드린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사과문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사과문도 SNS에서 다 내리고 일부 그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아하, 이것이 과연 국가대표를 지내고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선수가 취할 행동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뭐 이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선수가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죠. SNS에 글을 올렸던 것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피해자들과 잘 접촉이 안 되고 저기 한다면 정말 그러한 참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진솔한 마음을 전하고 거기서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숙 기간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뒤에 여러분이 팬들이 받아들여주고 피해자가 용서한다면 그때 뭐 선수 복귀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지. 일단은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작은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코트에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 학폭 폭로자를 고소한 쌍둥이 자매. 앞으로 진행될 이 법정 다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